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경제 뉴스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와 부동산 실패를 자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저 실패한 거를 자인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아예 안 하면 못하죠. 그죠? 조금만 일찍 했어도, 그죠? 만약 작년에만 1년 전만 했어도, 그죠? 좀 더 나았을 거고. 근데 이제 와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또 그에 대한 또 대책을 보면 대출 규제와 1주택 시세 부부담 선보겠다 라는 이제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시인했죠. 그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근데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도 그죠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때 서울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은 그때 막 죽어나는 시대였죠. 그죠? 오히려 내려갔죠. 하락기였죠. 부동산은 설마 오르고. 근데 이번에만큼은 자기가 그때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자기 하겠다. 그죠? 어떻게든 값을 이제 안정시켰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규제정책을 들고 나왔죠. 규제정책이란 것은 우리가 실패한 정책으로 노무현 정권 때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으면은, 이런 정책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시작했죠. 그죠? 정권 초기에 시작해갖고, 결국에는 4년 내내 지금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갖고 좀 검토를 해보고 그죠?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갖고 한번 안을 모아갖고 한 1년 뒤에 이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은 좀 나았어.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겠죠. 먼저 그죠?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죠? 집값이 다 올라가 난 뒤에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지금 만약에 이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지금 집을 샀다, 지원해가지고, 그럼 이게 과연 괜찮을 투자일까요?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불구덩이에 떠미는 그 얘기죠. 예를 들면은, 집값을 내려놓고, 해줘야죠. 안 그러나 아예 무주택자들이나 청년 등에게는 집을 그죠 아예 주던가 그죠 한 채씩 그게 장기적인 뭐 해가지고 주던가 이렇게 해야죠 그죠 아주 저렴하게. 근데 지원 대책이라는 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출.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집을 못 샀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샀죠. 그죠? 돈이 없어서 일단은 장애인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지금 집값 다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죠. 대출을 해준다 했어. 근데 자꾸 이런 정치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일단은 또 기자들은 또 이렇게 안 보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집값을 다 올려놓은 뒤 뒤늦은 반등이 났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기존 정책의 기조를 바꿀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실수요자 지원 방안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근데 또 이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 또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 했는데 또 이거 무주택자하고 실수요자에게 또 완화해 주겠다. 그죠? 이렇게 한다니까 상반된 또 상충된 이게 의견이 나온다면 그죠? 이 집값을 잡으려는 건지 집값을 뭐 풀어주려는 건지 규제를 풀어주려는 건지 애매하지 않으면 이래 되면 그죠? 물론 이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이거 지원해줘도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뭐별 효과 없는 정책이라 봐야 되죠. 문 대통령이 이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함께 나겠다 했는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거죠. 집값이 지금의 절반으로 내려가야 뭐
대출을 해줘도 집을 살 수 있죠. 지금 10억짜리가 됐는데 지금 서울에 10억짜리에 그죠. 아무리 대출을 해준다 해서 60불6억을 해준다고 해서 4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4억이 쉽습니까? 자기도 4억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혜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예, 문 대통령은 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근데 이렇게 그걸 사전에 예측도 못했다 하니까 참 한심하죠. 그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으니 그 이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걸 그죠? 이렇게 심판을 등거를 끝나봐야 아는가요? 엄연히 시장은 그죠? 다 집값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지역별 집값 상승률을 보면은, 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서울시는 마포구가 가장 많고, 마포구가,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쪽으로, 그러니까 강남을 벗어난 2급지죠. 2급지. 1급지는 강남 3구고 2급지 정도 되는 데가 더 올랐죠. 1급지를 아주 규제를 강화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수원 영통구, 그 다음에 용인 수지구, 구리시, 광명시, 성남 분당구, 분당, 용인, 수원까지는. 구리시는 어디죠? 구리시가 좀 그렇고 광명시도 그렇고 이거는 뭐 조금 나중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를 보면은 지방 평균은 5.4%에 불과합니다. 5.4%. 근데 세종이 47.5%, 대전이 32.5%, 2%. 제가 그저 처음부터 제가 부산에 집을 사지 말고 서울을 사라. 그죠? 부산에 전세를 얻든가 부산에 월세를 살든가 해서 서울로 가고, 안 되면은 서울 못 갈 것 같으면 제가 대전이나 세종을 가라 했죠. 그죠? 대전을 가라 했죠. 대전이 차라리 부산보다 더 많이 오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 옛날에. 그죠? 부산은 보세요. 7.8%밖에 안 올랐죠. 대구가 17.9%, 광주가 9.5%, 부산은 7.8%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나마도. 현재 당정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표준시세 등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 나온 대통령이 받은 일이라 주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정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규제를 그저 자꾸 정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주택에 대한 그저 우리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은 이 담보대출이죠. 우리가 신용대출에 담보대출은 물건에 대한 우리가 가치만 평가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옛날에는 70% 아무 신용 없어도 70%까지는 담보를 대출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LTV, DTI 만들어갖고 60%까지 해놔도 60%를 안 된단 말입니다. 뭐 DTI 이런 걸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허구죠. 허구. 이게 허구란 말입니다. 그냥 주택에 대한 담보, 옛날에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주택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문제 생기면 이 주택을 담보 잡고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1금융은 70%고 2금융은 80%까지 옛날엔 다 된단 말입니다. 이게 2금융 좀 더 이율이 세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굳이 정부가 관리 안 해도 알아서 자기가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투자하죠. 개인이. 내가 70%, 80% 얻어 내가 투자할 만하다 하다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되면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은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직장이 계속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지만은 소득이 언제든지 불안하거나 그죠? 이런 사람들은 투자하기 힘들죠. 쉽게. 그런데도 정부는 이걸 그저 자꾸 관리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LTV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죠. 그래서 누구는 80%까지 대출받는데 현금 부자들은 아예 필요 없고 담보대출이. 그죠? 아예 이제 서민이 아니고 중상층 이상이 오히려 대출이 쉽게 받아지고, 그 이하는, 중산층 이하는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소득이 있어야 된다. 소득이.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을 더 못 살게 하는 법이죠, 이게. 현재 투기 과열 지구에서 LTV 40% 조정대 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씩 우대해주고 있다. 이거 우대해줘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 해줘봤자 이거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래도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인데 또 이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소득 기준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을 알다. 자, 연봉이 8천만 원 되면 일단 서민은 아니죠. 그죠?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해 준다면 또 이거를 아니 1억 원 이하 되면은 내가 80%를 받든 70% 받든 상관없이 해줘야 됩니다. 연봉 8천만 원 이상 되면은 연봉 5천만 원 이하가 어떻게 되냐. 그죠? 연봉 5천만 원 이하도 대출은 70%까지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도 자꾸 규제를 해놓은 거죠. 이게.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게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아닙니까? 보유세. 보유세는 안 받는 게 맞고 적당하게 아주 소량에서 그 부담 안 가는 선에서는 뭐 할 수 있지만 이 종합부동산을 아직 고이율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낮춰주는다는데 그 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이래 되면 고령자에게는 좀 혜택은 가지만은 크게 또 많이 맞춰주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 대출 상품의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출을 자꾸 늘린다. 정부에서 그저 대출을 늘려주 갖고 또 해라, 집을 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자꾸 부채가 드는 거예요. 정부에 대출해주면 부채가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거죠. 이게 은행에서 왜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은행에서 해주게 하면 되죠. 개인이 그저 민간에서 이야기하면은 민간에서 책임지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정부에서 이거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정책 실패가 집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렵게 됐다는 방송이 바탕이 됐다. 이거는 정책 초기부터 정권 초기부터 우리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그런데도 자꾸 규제 정책을 했죠. 일단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다. 무슨 긍정적입니까 지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자, 규제를 할 필요도 없는 대출 규제를 집값에 대해 80%, 70%는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부가 이거 규제만 없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70%를 받을 수 있고 이자금융 한 80%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정부가 니는 받고 니는 못 받게, 그리고 서민들은 더 못 받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를 했는데 오히려 서민들을 못 살게 그저 해놓고 1주택 정책에 의해서 또 집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죠? 임대차 부업 3법 때문에 전세값도 올라가고 이게 참 악을 자꾸 악순환을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2배 오른다는 지가 속출하고 있고 아울러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개념조차 모호한 투기를 억제하겠다며 여러 규제를 내놓아 시장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 규제라는 것은 결국에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규제 정책은 역대 역사를 보더라도 장미 서민정책, 우유정책, 우유값을 옛날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유지를 했더만은 오히려 올라갔죠. 폭등해갖고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됐고, 그죠? 모든 것이 규제라는 것은 즉 그 가격이 폭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 가격이 딱 어느 정도 선에 유지해 준단 말입니다. 시장.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이 줄어들고 자동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게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되는데 민간들이
공급하죠. 예, 가격 내려가면 또 공급을 안 하게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기회봤자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게 돼. 이게, 그래서 이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주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주기가. 예, 그런데 규제를 하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니까 주기, 예? 이게 안정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시장 불안은 이어지고 실수요자 지원 정책 역시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규제 철폐시, 옛날에도 예전에도 그저 이런 우유값 정책을 규제 정책을 포기하니까 바로 시장이 안정화됐단 말입니다. 시장은 규제를 철폐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단 말입니다. 이게 공급을 막 늘릴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갔으니까 공급을 막 늘릴 거 아닙니까? 지금 그저 알아서 민간에서 그러면 시장이 자동적으로 안정화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이 정부는 자기들이 규제를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객기죠. 인간은 절대로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시장에서 맡기면서 적당한 인플레이션과 적당한 이제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시장은 흘러간단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규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시장을 통제해서 서민들을 잘 먹일 수 있다. 잘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만을 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장을, 이 통제를 해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그거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 말은. 그래서 시장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사람이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고, 시장을 왜곡하게 자꾸 규제를 하는 사람은 경제를 망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망. 그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는 풍선 효과는 풍선. 네? 풍선이라는 것은 터지게 되죠. 폭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폭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